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 속에서의 비대면 시대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비대면의 시대는 사실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비대면 시대를 처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비대면 시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촉발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 비대면 시대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될 때 비대면 시대로 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아주 커다란 전쟁이 터질 경우에도 비대면 시대로 이행하기도 합니다. 전염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고대 시대에는 홍역 내지는 장티푸스가 창궐을 했었고, 그 나름 비대면 시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사병이 창궐을 하면서 역시 비대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면서는 스페인 독감이 제법 넓게 확산이 되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역사 속에 이런 비대면 시대의 우리의 삶, 그리고 문화와 예술과 경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약 70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는 중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시점은 1347년이고, 약 5년 동안 1352년까지 아주 심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수그러든 그런 흑사병의 추세는 1666년대까지 쭉 이어서 흑사병의 고통을 우리 인류가 겪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 피해는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 측면에서의 위축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당시 중세는 장원 경제 사회였는데, 이 흑사병이 휩쓸고 간 이후 이 장원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흑사병 당시에 역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역병의사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역병의사의 그 행색을 보면 얼굴에는 새부리형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온몸은 검은색 망토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방역 의료진들이 방역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몸에 입는 방역복하고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하고 크게 다른 것은 그 당시의 과학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의학과 관련해서 혹은 의술과 관련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중세는 교회 중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흑사병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내지는 신앙에 의존을 해서 이런 역병을 퇴치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 활동보다는 오히려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역병이 또 오히려 더 창궐을 했다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흑사병 당시에도 거리두기나 혹은 격리, 소위 말해서 비대면이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켜졌고 그렇기 때문에 흑사병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거리두기와 격리가 이루어졌던 중세의 현상을 우리가 몇 가지 문학이나 예술 작품 속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는 피렌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보카치오가 지은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은 1351년에 저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은 흑사병이 가장 정점에 이루었던 그런 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데카메론의 다른 이름은 열흘간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10명의 사람이 피렌체를 벗어나서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피렌체 근교의 별장에 모여들어서 격리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0명이 모두 열흘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모두 100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게 바로 데카메론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거리두기나 격리에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1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소집단, 작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서 움직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열흘간 모여서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14일간의 격리 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10일인데 웬 14일이냐 하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2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10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은 종교상의 이유로 혹은 쉬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5일간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면 바로 2주, 14일간 격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화면의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그 당시 피렌체나 혹은 이탈리 각 도시에는 참상이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죽음의 무도가 유행을 했고 염세주의가 확산이 됐고 순간 쾌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문학이 꽃피우면서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해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뿐만 아니라 밀라노에서도 자가격리가 강화되면서 흑사병에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밀라노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벽화지요. 밀라노 소재의 성당, 수도원의 식당의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과 교감을 예술적으로 나타낸 극치의 그러한 작품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간의 소통, 제자와 제자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과 12제자와 수도원의 수도승과 간의 소통, 이런 소통과 교감을 아주 멋진 예술 작품 속에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밀라노에도 흑사병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1300년대야말로 유럽, 특히 이태리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이 꿈틀대서 새로운
예술의 신세계가 열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악 쪽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화음 체계, 즉 도미솔 이런 화음 체계 있죠. 이런 화음 체계가 인류 음악 역사상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1300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캐롤도 많이 또 듣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많이 즐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캐롤이 본격적으로 널리 즐기기 시작된 것도 1300년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과 미술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추구하면서 어려운 시대 혹은 비대면에 따른 감동 부재의 시대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와 밀라노뿐만 아니라 베네치아에서도 적극적으로 거리두기를 실행을 합니다. 베네치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구입니다. 베네치아에 들어오려는 선박들에게는 앞바다에 40일간 격리를 시키고 흑사병의 병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항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엄격한 거리두기가 실행이 된 것이죠. 자, 그 결과 베네치아는 유럽의 다른 어느 지역이나 도시보다도 피해가 최소화되었고, 그래서 경제도 쉽게 부흥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즉 문화예술을 활용을 해서 어려운 때를 극복을 하려는 이러한 힘, 이것이야말로 중세 암흑 시대를 마감시키고,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를, 비대면의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이후에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도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거리두기나 격리, 이런 비대면의 시대를 훌륭하게 극복한 나라야말로 이런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를 하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